신혼집 이사한 거 축하한다 얘. 근데 왜 안 오니? 짐 들고 왔으니까 얼른 오라고. 죄송하지만 저희 이사는 어제 끝났는데요. 뭐? 어디로? 외국이죠. 뭐라고? 트러블 버스터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계미에 살짝 돈 좀 빌려줄래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네? 또 돈을 달라는 거세요, 어머니? 그래, 한 100만 원 정도 내놓으렴. 어머니 제발요. 1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참나, 네 돈도 아니면서 잘난 척은. 최종적으로 카즈오가 오케이 하면 될 일인데 넌 내 자금을 그저 전달해주는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엄마 안녕.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초록색 애벌레 아메바 같은 게 건방지게 돈을 빌려달라니까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지? 뭐? 미도리코, 내 돈 빌려주는데 허락 없이 싫은 티를 내? 네? 자기 돈이라니 그게 다 내 월급에서 나온 돈인데. 엄마 미안해. 이 바보 같은 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구두쇠거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또 시작이다. 제 남편 카즈오 씨는 겉멋만 잔뜩 든 돈 없는 거지 같은 닭대가리죠. 그걸 감추고 싶은 건지 제가 번 돈을 멋대로 쉽게 어머니한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 카즈오는 어쩜 이리 다정한지. 왜 이렇게 착한 네가 이런 정없는 아내를 만나게 된 거지. 세상에 이렇게 기우는 결혼이 없구나. 그치? 나 같은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 못생긴 데다 정도 없고 센스도 없는 구두쇠. 심지어 애도 못 낳는 진짜 최악의 보유류잖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불쌍한 정도라니까. 나한테 하등 도움은 안 되지만 어쩌겠어.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안 그래? 으아, 정말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남편이라니. 정말 신도 이렇게까지 다정하진 않을 게다. 아니, 난 말이야.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 이런 성격인 걸 어쩌겠어. 그럼 지금 날 도와줘야지. 결국 전 큰 상처를 받고 그와 동시에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8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카즈오 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리려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즈오 씨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요. 엄마를 덜 고생시키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이야. 난 지금 행복하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은 행복하겠죠. 전 당신과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넌 나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 그렇게 불만을 말한다는 건 네가 고생을 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몸도 마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불만도 저 멀리 날아갈걸?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 건 우리들의 저축이라고요. 이제 겨우 우리 신혼지급을 사기 위한 성금이 다 모였나 했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우리 엄마가 날 키우면서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부터 그 보답을 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 조금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고. 애도 못 낳는 산업 폐기물 같은 널 내가 거둬줬으니 그 정도 보상은 엄마한테 해줘야지. 전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산업 폐기물이라면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버는 데다가 도산 직전 자영업자인 당신은 대체 뭔데요? 남의 힘을 빌려서 엄마한테 효도하지 마시라고요. 아, 시끄러워. 3분 후. 쾅. 어때? 파멸의 초록색 이혼 서류다. 당신 진심이에요? 당신 말을 거슬렀다고 바로 이혼하라고요? 당연하지. 너한테서 순종이랑 돈을 빼면 뭐가 남는데? 외모가 되길 하냐? 애를 낳을 수 있냐? 아무 가치가 없잖아.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그를 향한 애정은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결혼 자체가.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깨닫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걸려? 죄송해요. 그 종이는 네가 갖고 있도록 해.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걸로 2번 다시 날 거역하지 말도록. 알아들었어? 혼자가 되자 격한 분노와 절망, 혐오가 끌어올랐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렇다면 남은 건 딱 하나.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복수를 다짐한 그날부터 전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미소를 짓기 위해 애썼죠. 그리고 절약에 절약을 더해 드디어 염원하던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도리코, 대체 뭐 하는 거야? 일하는 중이죠. 무슨 일이세요? 얼른 오라고. 짐도 들고 왔다니까. 아니, 근데 집에서 일한다며.
지금 대체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건데? 네? 새로운 제 집에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예전 그 집은 아직도 네 집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지? 학교에서 자리 바꾸기 한 다음 날에도 예전 자리에 앉아있는 바보처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전 새로운 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요. 끔찍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도리코로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일에 정진하고 있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오지 못해? 미리 말해두겠는데 지금까지 이상으로 돈을 내놔야 할 거야. 저기 아 잠깐, 내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되지. 가주한테는 이미 허락을 받은 일이니까. 전 허락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 의견이 뭐가 중요해? 넌 내 전용 ATM이나 다 마찬가지야. 넌 인간도 아니니 그렇게 냉정하겠지만 며느리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니까.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가 착각이라는 거야? 넌 카즈오의 소유물, 즉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건데. 이미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뭐? 그리고 전 어제 이사했죠. 뭐라는 거야? 외국으로요. 뭐라고? 이게 무슨... 잠깐만, 카즈오가 아무 말 안 하던걸?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이미 남이니까. 생판 남한테 어디 이사 가는지 언제 이사 가는지 뭐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만, 아니 뭐라는 거야 얘가?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참나, 잠깐 기다려. 카즈오를 불러올 테니.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카즈오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침 있으니까요. 인정 못한다고. 이혼은 내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하겠어요, 전 시어머니. 엄마한테 다 들었어.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미도리코? 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 어머니한테 다 들었다면서요. 이혼은 진즉에 성립되었고 당신과 저는 남남이에요. 그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와서 독신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다니까. 아, 그럼 기억을 제가 되살려 드릴게요. 이혼 서류를 친히 기입까지 다 해서 주신 건 어디 사는 누구였을까요? 그건 당신이었겠죠? 그건 그저 살짝 겁준 거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걸 주장하셔도 소용없고요. 당신이 이혼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죠. 미도리코 잠깐만.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제가 언제 흥분을 했다고요? 반대예요. 차갑게 씻고 식어서 원거리 제재로 방향 전환한 거라고요. 그럼 뭐야? 네가 날 속인 거 아니야? 속였다니요? 네 말이 맞다면 네가 새 집을 정했을 때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는 거지? 아, 그땐 아직 부부였죠. 이혼은 그제였어요. 그제? 인연을 끊기 위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한꺼번에 해야 됐거든요. 당신들 같은 진상세포가 득실득실한 온몸에 가득한 분들에게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었다간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당연하지. 그렇죠? 제 생각이 맞죠? 제가 비밀리에 모든 일을 진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됐으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해. 재혼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누가 그런 괴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너 정말 이 집 이미 샀다고? 네. 주택론 매달 120만 원이나 갚아야 된다고. 매달 수익이 150만 원인 카즈오 사장님한테 매달 120만 원은 좀 빡세긴 하네요. 아니, 당신 벌이에 대출이 가당키나 해요. 신기할 정도네요. 네가 벌어온 돈까지 포함해서 계획한 거라고. 지인이 억지로 통과시켜준 건데. 네 벌이에 신축집을 대출로 산다고? 말도 안 돼. 야, 힘든 걸 아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지. 차 타러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뭐 다행히 와이프 수입은 좀 좋잖아. 그럼 공동 명의로 론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공동 명의? 그렇게 안 하면 통과가 안 된다고. 아니, 부탁 좀 하자. 차 타러. 내 수입만으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해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네 여동생이 론 회사 사장이라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괜찮다니까. 미도리코 녀석 바보라서 돈 버는 족족 나한테 준다고. 성금 3천만 원은 꼭 필요할 텐데. 그 정도는 당연히 미도리코가 딱 쏴주지. 아, 너 진짜 분수에 안 맞는 집을 사면 그거야말로 네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거야. 알고 있냐? 그리고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네 플랜은 모든 네 와이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만 가능한 거야. 만에 하나 이혼이라도 하면 진짜 괴로워진다 너. 그러니까 새 집에 걸맞는 분수의 남자가 되도록 해. 꼭! 알아들어? 무슨 그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미도리코는 영원히 몸도 마음도 나한테 순종할 여자야.
3천만 원 정도는 바로 내준다고. 바로 내준다니까. 아, 너 진짜. 아, 나 동생한테 전화 좀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내 친구 부탁 좀 들어줄 수 없을까? 부탁 좀 하자, 여동생아. 어? 와이프 명의로 새 집을 사는 건 쪽팔려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금은 1,000만 원만 주세요.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장소를 좀 바꿔주세요. 같은 규모더라도 다른 위치로 가면 5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 난다고요. 좀 이동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카즈 오빠 명의로 하고 싶다면 이게 한계예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저희도 어려워요. 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부탁하지. 아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안 대주면 나랑 엄마는 진짜 큰일 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이미 당신이랑 남남이니까요. 그럼 이 대출은 다 어떻게 하라고? 어? 가조씨 명의라면서요. 내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냐? 어? 멋대로 이혼을 하더니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 전에는 잘해주시더니 결혼하고 나니 아주 딴 사람이 되었죠. 시어머니랑 한패가 돼서 시집살이 시키는 비상식적인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네요. 역시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옥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보다 당신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미 본인 명의로 큰 대출을 받아서 2억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출 대왕이라고요. 제 원조가 없으면 빚도 못 갚고 일도 계속 못 하실 텐데요. 진상 레벨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좋던 잔머리는 계속 수준이 떨어지네요. 지금은 결혼 전처럼 저한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절 꼬셔야죠. 안 그럼 제가 안 넘어갈 텐데. 뭐 무슨 말을 해도 전 돌아가지 않을 테지만요. 기다려봐, 미도리코. 네? 뭐라고요? 깨달아버렸어. 뭐래? 진실된 사랑, 그걸 깨달아버렸다고. 당신 설마? 난 역시 미도리코 널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잃고 나니 깨닫게 되었지. 나에게 미도리코가 필요해. ATM으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야, 돈은 그 다음 문제지. 미도리코, 나에게 돌아와줘. 돌아가는 조건으로 금전적 원조는 일치하지 않는데 라는 각서를 써주시죠. 라고 한다면 당신은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건 안 되겠어. 왜죠? 진실된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니었나요? 돈은 그 다음 문제고 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긴 했지만 필요 없다고는 안 했잖아. 원조는 좀 부탁해. 아, 정말 돈만 밝히는 남자의 전형적인 멘트. 돈을 목적으로 돌아오라는 속이 너무 훤히 보이잖아.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미도리코를 사랑한다는 거지. 즉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가장 소중한 건 미도리코 너라고. 돈 안 줘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내가 사랑하는 미도리코가 아니야. 아, 그럼 제외는 무리겠네요. 너 못생긴 주제에 마운팅하지 마. 가식이 깨지고 나니까 진심이 저렇게 나오는군요. 시청률 안 나오는 미드 같네요. 넌 돈 없으면 가치가 없는 여자아이라고. 억울하면 날 돈이 아닌 여자로서 유혹해보든가. 뭐라고? 열받아. 이렇게 억울한 기분은 처음이야. 좋아요. 바로 일본에 돌아가서 다시 당신이랑 살면서 돈이 아닌 나만의 매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그래? 그럼 바로 돌아와. 라고 할 줄 알았나요? 절 뭘로 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전 바보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습 이혼이다, 새집에 성금까지 냈는데 돌아간다니 말도 안 되죠. 애초에 사랑을 깨닫고 자식화하기 전에 아직 저한테 제대로 사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나요? 시계미 전시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아까부터 카조 씨만 말하고 있는데 혹시 쓰러지셨어요? 뭐 쓰러지시든 말든 저랑 상관없지만 말이에요. 난 아직 살아있다고. 쓰러지긴 무슨.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 너에게. 저에게? 미도리코 너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이었단다. 아, 그러세요? 미도리코 정말 미안하구나. 미도리코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하시죠? 어가 아니죠. 뭐에 대한 사과냐니까요. 반성한 뒤에 사과한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군요. 아니야. 맞아, 제대로 반성했다고. 어떻게요? 뭘 어떻게 반성하셨죠? 끊겠습니다. 안 돼. 잠깐 기다려. 진짜 끊어버렸잖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다시 걸어봐.
고객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신거부? 고객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 돼, 나까지 수신거부 하다니.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이게 다 가져온 너 때문이잖니? 틈만 나면 돈 빌리고 시집살이 시킨 거 다 엄마가 한 거잖아. 그게 왜 내 탓인 건데? 이혼 서류를 써서 주긴 왜 줘? 이 바보 같은 게. 대체 왜 그런 걸 준 거야? 네가 써준 걸 그대로 구청해내면 끝인데. 설마 그걸 진짜 내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녀석은 나한테 푹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혼당하고 해외로 도망까지 가게 두다니. 애초에 엄마가 돈 빌리고 시집살이만 안 시켰어도 미도리코는 안 나갔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엄마 탓? 너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따르릉 따르릉. 미도리코한테 전화 왔다. 진짜니? 녀석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았군. 널 남자답게 낳아준 엄마한테 감사하렴. 가져.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니? 무엇을 반성했냐고 하면 이것저것 반성했다고 하면 될 일. 뭐? 그걸로 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걸 뭐 어쩌겠어. 그래도 미도리코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나쁜 점은 고칠 테니 가르쳐달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알았어. 까먹은 게 있어서 카조 씨에게 중요한 할 얘기가 남았어요. 중요한 얘기? 다시 만나자는 건가? 가슴 깊이 새겨들게. 고마워요. 꼭 그러셔야죠. 제외 요청 확정이야. 좋았어. 컴백 마이 ATM. 그래서 무슨 얘긴데? 카조 씨 그리고 시게미 씨에게 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인데요. 뭐? 위자료를 받을 거예요. 뭐? 잠깐, 위자료라니? 가져. 스피커폰으로 바꿔봐. 위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당신들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죠. 저에게 쏟아부었던 폭언 및 망언을 반년 동안 녹음했거든요. 그것들을 증거로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이 내용이면 100이면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시게미 씨에게는 500만 원, 카즈오 씨에게는 2천만 원을 청구할 거예요. 2천? 500? 잠깐만. 정년도 지난 만년 가난한 나한테 500은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한 건 당신의 폭언이죠. 그게 다 너를 훌륭한 아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엄격하게 한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재판소에 가서 하시죠. 나한테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앞으로 대출도 혼자서 갚아야 되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뭐 재판까지 가셔야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영업자. 아내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장으로 소문나면 다른 회사들이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 하겠어요? 뭐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걸 알아서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잠깐만 미도리코, 제발 다시 생각해줄 순 없을까? 나 진짜로 반성했다니까. 뭘 반성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 반성했어. 나쁜 건 고칠 테니 다 말해주렴. 말이 안 통하네요. 고객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협상 결별인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버려서 속이 시원해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합의적으로 이야기는 진행되었고 분을 납부이긴 하지만 희망이었던 2,500만 원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었죠. 카즈오 시게미 모자는 조금이라도 좋은 상태로 집을 팔아서 주택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신축집 벽을 이렇게 누수는 게 어딨어. 이걸 어떻게 팔아? 뭔가 벽에 피 같은 것도 묻어있고 이거 최악이건. 대체 뭘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팔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상의를 하든지. 그리고 론 변제도 지금 2달치 밀려있는 거 알지? 그쪽이 먼저인 거 알아? 아니 미리 말해두겠는데 론 변제가 계속 연체되면 친구가 뭐고 상관없이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깐 기다려 제발. 협상도 우정도 모두 갈갈이 찢겨져 버렸죠. 게다가 사업도 잘 되지 않아 결국 카즈오 씨의 회사는 도산해버렸고 한 푼도 없어진 그는 론을 갚을 수 없었고 모자가 함께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주소가 없는 카즈오 씨와 시게미 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지금은 공원을 전전하며 노숙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위자료를 못 받은 건 유감이지만 뭐 그들이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 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아카시라는 분을 만나 지금 사귀는 중이에요. 결혼이라면 지금 당장은 좋은 기억이 없기에 망설여지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전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트러블 버스터즈!